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케플러의 법칙에 대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공부했습니다만은 힘이 R 제곱분의 K R 햇 이런 식으로 주어질 때는 이제 이게 말하자면 이제 중력도에 포함되고 그다음 쿨롱 힘도 여기에 포함되죠. 요 K 값이 이제 뭐냐에 따라 가지고 중력이 될 수도 있고 쿨롱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힘을 중심력이라 그러는데 이건 당연히 보존력이고요.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운동 방정식을 풀면은 이제 풀이를 상당히 오랫동안 했죠. 결국 이런 형식으로 주어진다. 이게 이제 시간에 대한 함수가 아니고 이게 올빗식이죠. 그러니까 이 경로의 식입니다. A 코사인 세타 형식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지난번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B 값은 마이너스 mk over l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A 값은 루트 요 B 방금 쓴 B 제곱 더하기 2배 m e over l 제곱이다. 이제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식입니다. 물론 이제 요 식에서 L과 요 식은 요 값은 이제 초기 값에 주어지죠. 이 상수죠. 상수기 때문에 초기 값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걸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드디어 케플러의 법칙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는데요. 케플러의 법칙은 케플러로 이제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개의 법칙입니다. 자, 그걸 자세히 열거하는 건 조금 이따가 하고요.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요 케플러의 세 개의 법칙을 발표한 연도가 대충 1608년도부터 1621년도 요 사이에 이제 이 법칙이 세 개인데 따로따로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합니다. 참고로 덴마크에 이제 유명한 그 전문대 티코 브라헤라고 있었죠. 티코 브라헤죠. 이렇게 H. 이 사람이 이제 이 케플러를 갖다가 조수로 이제 고용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이제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쭉 그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그 데이터에 들어가 있는 어떤 그 법칙이 있더라 해가지고 발표한 게 바로 케플러의 법칙이에요. 케플러의 법칙은 지금 우리가 쭉 유도하는 그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이용해가 풀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티코 브라헤하고 같이 이제 이 자료를 수집했겠죠. 데이터를 아주 오랫동안 수집한 그 데이터로부터 주로 이제 데이터는 이 태양 중심으로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들 있죠. 이 행성들 플래닛이라 그러죠. 이 플래닛 복수니까 이런 것들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또 이제 돌아가는 그 올빗의 모양 그리고 또 이 뭐 거리 이런 걸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로부터 이제 그 데이터 속에 숨어 있는 실험 데이터죠. 말하자면 실험이라기보다 관측 자료죠. 관측 자료, 관측 데이터. 이 속의 법칙을 이제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말하자면은 관계가 있더라. 속의 이제 특별한 점을 관찰한 거죠. 점들. 그게 바로 이 케플러 법칙의 세 가지가 이제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뉴턴이 이 운동의 법칙을
뉴턴즈 로우라고 할까요? 뉴턴즈 로우스. 이 운동의 법칙 이거는 발표한 게 1687년입니다. 1687년으로부터 약 대충 한 적어도 한 60년, 6, 70년 전이죠. 70년 정도 전인데 그 전이기 때문에 사실은 뉴턴의 운동의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이 뭐 식을 유도한다든지 이런 건 없었죠. 케플러 시대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1687년도에 발표된 뉴턴의 법칙으로부터 우리가 방금 계산한 거, 요 속에 케플러의 법칙에 해당되는 이 특별한 점들이 고스란히 이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오늘 소개하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이 경우에 어떤 경우에 해당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찾은 요 이제 일반적인 경우 있죠. 여기서 중력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요 우리가 찾은 일반적인 요 결과에서 중력에 해당되는 거니까 K 값이 마이너스 라지 G, 라지 M, 스몰 M이고 요 라지 M은 뭐 태양으로 보면 되고요. 스몰 M은 이제 행성, 뭐 수성, 지구,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렇게 쭉 나가는 행성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스몰 m은 이제 달라질 수 있고요. 라지 m은 이제 태양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K가 네거티브가 되니까 B 값은 뭐가 됩니까? B 값이 이제 고정이 되죠. 여기서는 중력 문제 한정되니까 K에다가 이걸 대입하면 어떻게 되면 L 제곱분의 스몰 m 요거는 이제 주인공이니까 요 m하고 똑같고요. K 마이너스는 없어지고 라지 G, 라지 M, 스몰 m가 요 제곱이 되죠. 그래서 L 제곱분의 라지 G, 라지 M, 스몰 m 제곱이 되죠. 여기 이제 앞으로 이제 요 케플러의 법칙을 설명하는 동안에 사용할 B 값이 요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플래닛의 운동이라는 게 이게 멀리 못 가는 거죠. 멀리 못 가고 태양 주위를 계속 돌기 때문에 에너지가 말하자면 바운드 돼가지고 네가티브죠. 그래서 에너지가 네가티브라는 게 또 이제 특별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네가티브 되니까 A를 보시면은요, 요 B 제곱 더하기 요 부분이 네가티브가 되는 거죠. 그래서 B도 양수고 A도 양수인데 B가 더 큰 거죠. E가 네가티브이기 때문에 B가 더 크다는 거, A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지난번에 타원에 대해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타원의 타원의 식을 보시면은 R 이꼬르 어떻게 됐습니까? 타원의 식이 A의 1 마이너스 엡실론 제곱 오버 1 더하기 엡실론 코사인 세타. 여기 이제 타원의 식이죠. 자, 그래서 이제 케플러 법칙을 설명하려면은 이제 여기에 맞춰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 근데 우리 이제 일반적인 식은 이거였지 않습니까? 1 오버 B 더하기 A 코사인 세타였죠. 요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은 요 B 값이 뭐에 해당되느냐 하면은 1 over A의 1 마이너스 엡실론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엡실론 하는 거 A는 뭡니까? A는 엡실론 over A의 1 빼기 엡실론 제곱이죠. 그래서 이제 AB가 주어진다는 얘기는 에너지하고 L 값이 주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요 AB 선 건 우리가 선 심볼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에너지하고 L이죠. E하고 L. 그래서 E하고 L이 주어지면 이제 이 L로부터 BA가 나오고요. 근데 이거로부터 우리가 이제 지금 A하고 엡실론을 찾아야 되죠. A하고 엡실론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자, 이제 조심스럽게 찾아보면요. 우선은 요 두 식으로부터 엡실론은 분모 두 개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지 A를 라지 B로 나누면 참고로 A보다 B가 크니까 라지 A 나누기 라지 B 하면은 1보다 작은 양수가 되죠. 그래서 A over B 하면은 여기 이제 엡실론만 남게 되죠. 여기 엡실론만 남는 값이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AB는 여기 아까 제가 적어놨죠. 여기 AB. A는 안 적었네. A 요거 적어놨죠. A.
A, B를 다 적읍시다. 그러니까 A 값은 루트 B 제곱 더하기 2mE 오브 L 제곱. 그 다음 B는 라지 GM의 L 제곱의 M 제곱이다. 요 이제 요걸 딱 염두에 두고요. 이거 대입만 하면 엡실론 나오죠. 예, 뭐 그건 요 B가 또 요 있어가지고 조금 헷갈리는데 일일이 다 설명이 워낙 복잡해가지고요. 자, 그다음 이제 스몰 a도 알아야죠. 스몰 a는 어떻게 찾느냐? 스몰 a 값은 뭐 여기 더 간단하니까 스몰 a는 요 식으로부터 1 오버 b에다가 1 빼기 엡실론 제곱이죠. 근데 엡실론 여기 나와 있죠. 대입하면 1 오버 b에 괄호 열고 1 빼기 엡실론 제곱은 a 제곱 오버 b 제곱이죠. 양변의 b를 분자 분모 b를 곱해주면은 요 b 곱하고 b 제곱 되죠. 그래 되면은 b 제곱 빼기 a 제곱 분의 b, 요게 이제 a가 됩니다. 대입을 해보면요, b 오버 b 제곱 빼기 a 제곱인데 a 제곱이 요거 제곱이죠. 요거 제곱하면은 괄호 열고 b 제곱 더하기 L 제곱분의 2ME가 되죠.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거 대입해가지고 계산하면은 B 제곱이 없어지고요. 마이너스가 되죠. B 오버 마이너스 L 제곱분의 2ME가 됩니다. 자, B를 대입합니다. B를 대입해주면은 이 B 값이 나와 있죠. 여기 GMM 제곱 오브 L 제곱 GMM 제곱 오브 L 제곱, 요거를 나눠주기를 요거 전체 괄호를 이렇게 합시다. 요거 역수를 취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1 곱하기, 참고로 E가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전체는 포지티브입니다. 2M2분의 L 제곱 이렇게 되죠. L 제곱이 없어지고 M이 또 하나 없어지죠. 그래서 이 값이 마이너스 1 곱하기 라지 MM 오버 2E가 됩니까? 그렇죠. 사실 요게 뭐냐면은 위에가 K 값이죠. K 오버 2 뭐 이게 복잡하니까 요게 더 간단하니까 요게 이제 바로 A다는 거예요. 여기 A. K가 바로 마이너스 라지 M 스몰 m이죠. K도 네거티브고 E도 네거티브니까 A는 포지티브입니다. 여기 A는 항상 포지티브죠. 그래서 A도 찾았고 엡실론도 찾았습니다. 적어 놓을까요? 자, A 이꼬르 K 오버 2배 2이고 그 다음 엡실론 이꼬르 A 오버 B인데 아마 이거는 복잡한데 이건 뭐 그대로 나눕시다. 예, 필요하면 나중에 하도록 하고. 자, 이제 이렇게 찾았습니다. 이제 여기에 그 E가 네거티브라는 게 중요하죠. E가 네거티브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K 값이 딱 주어졌다는 거. 여기 K 값이죠.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E가 네거티브일 때 이제 올빗은 바로 엘립스가 된다는 거. 엘립스가 된다는 거 알았죠? 자, 그럼 이제 케플러의 법칙을 조심스럽게 한번 열거해 보겠습니다. 제 케플러의 법칙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방금 설명한 내용입니다. The planets move in ellipses with the sun at one focus.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찾은 내용이죠. 그림으로 그리면은 엘립스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초점이 두 개 있죠. 초점 둘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선이란 얘기죠. 라지 M이 있고 그 다음 여기 이제 R 세타가 주어지고 R 세타가 그리는 궤적이 바로 엘립스가 된다. 근데 이제 A 값이 말이죠. 요 K가 들어가 있죠. A 값이 다 이제 행성마다 다르겠죠. A는 참고로 요렇게 했을 때 여기 이제 중심이죠. 원의 요 x축이고 요 y축일 때 요 값이 바로 a죠. 요거는 b이고요. b는 뭔지 기억납니까? 요거는 루트 뭡니까? a 제곱 빼기 a 제곱 엡실론 제곱이죠. 요거는 a에다가 루트 1 빼기 엡실론 제곱이 여기 이제 b가 되죠. 이 a를 뭐라 그럽니까? semi major radius라고 그러고 요거는 마이너, b는 마이너라 그래요. 자, 그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케플러가 설명한 내용이 알고 봤더니 사실이더라는 거죠. 이건 물론 관측 내용인데 케플러는 그냥 궤적을 쭉 플로트 해가지고 그림으로 그려봤더니 신기하게도 타원이 되고 그러고 그때 태양의 위치를 봤더니 이게 초점이 되더라는 걸 발견한 거죠. 아주 대단한 발견이죠. 이게 그 당시에 그 티코 브라헤가 그 이제 관장으로 있었죠. 그 전문대. 그게 이제 관측한 그 데이터들이 아주 상당히 믿을 만한 신뢰가는 그런 이제 데이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에어리어에 대한 얘기. 면적 속도. areas swept out by the radius factor from the sun to a planet in equal times are equal. 자,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태양에서 한 플래닛을 향하는 벡터가 설고 가는 면적은 equal time, 단위 시간당 태양에서 행성까지의 벡터가 설고 가는 면적은 똑같아. 이게 단위 시간당 면적 속도가 계속 똑같이 진행되더라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거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요 내용은 바로 문자 그대로 Angular Momentum Conservation Law죠. 기억나죠? 여기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요 밑에 또 그릴게요. 이렇게 여기 이제 태양이고 이 플래닛이 여기 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라지 M이고요. 요 벡터가 시간이 흐르면은 좀 있으면 요로 가고 요렇게 계속 이동하죠. 이동할 때 이제 쑥 이렇게 수입하는 면적 있죠. 그 면적의 속도가 신기하게도 이게 뭐 빨라지고 늦어지고 이게 아니라 어떤 때는 면적이 많이 휩쓸고 지나가고 어떤 시간 동안은 조금만 가고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 면적 속도가 똑같다는 거는 이런 걸 관측해 가지고 데이터로부터 읽는다는 거 쉽지 않을 텐데 어쨌거나 케플러는 읽은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건 뭐 이미 배웠죠. 바로 앵귤러 모멘텀이 뭡니까? 앵귤러 모멘텀 이꼬르 기억나죠? mr 제곱 세타 도트였죠. 요게 일정하다는 게 이게 일정하다는 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운동 법칙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중심력이니까. 중심력이면은 뭐가 0이라 그랬죠? 요 태양에 대한 토크 물론 이제 각 운동량도 태양에 대한 거죠. 태양에 대한 거라기보다 태양이 위치한 그 점에 대한 각 운동량 그게 L이죠. 그 값이 이제
방향은 요 평면을 XY 면으로 했기 때문에 방향은 Z 방향이고 그림처럼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갈 경우에는 이렇게 돌아갈 경우에 이쪽 방향으로 돌아갈 경우에는 Z 방향이 되니까 포지티브가 됩니다만은 어쨌거나 이게 일정하다는 게 물리 법칙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기억납니까? 여기 R이고 좀 있으면 이제 쏙 변해가지고 이렇게 변하죠. 이렇게 변하면은 R도 조금 변하지만 중요한 건 세타가 변하죠. 요 변한 요게 D 세타죠. 그러면 요때 요 삼각형이죠. 요 삼각형의 넓이가 요 거리가 R이고요. 요 R 조금 변했지만은 그건 아주 그저 인피니테시말한 각도이기 때문에 그냥 요 넓이하고 요게 바로 요 거리가 바로 여기 R 세타 도트가 되죠. 요 거리가 요 넓이는 R 제곱 세타 도트하고 삼각형이니까 2분의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2로 나눠주고 2로 곱해주면은 2m 곱하기 여기 바로 단위 시간당 여기 단위 시간당 면적 속도예요. 세타 도트라는 게 단위 시간당 돌아간 각도 아닙니까? 세타 도트가. 그다가 dt 곱하면 이제 dt 동안 돌아간 각도가 되죠. 그래서 단위 시간당 면적이에요. 단위 시간당. 넓이가 이렇게 2분의 r 제곱 세타 도트로 주어지는 거죠. 이렇게.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냐면 2m 곱하기 면적 속도를 s라 그럴까요? 면적 속도를 s라 그러면 라지 s로 합시다. 라지 s. 이렇게. 그럼 이게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s 면적 속도 요거는 L을 2m으로 나눈 건데 2m은 당연히 이건 상수고요. L이 이미 우리가 일정하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일정하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저 중심력에 의한 이저 각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그로부터 나오는 사실이죠. 근데 어쨌거나 1600년 초반에는 이런 사실이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케플러 입장에서 보면은 이 데이터로부터 이런 사실을 발견하고는 이런 게 있더라 하는 건 아주 새로운 사실이죠. 자, 그게 이제 두 번째 법칙이고요. 세 번째 법칙은 자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마이크론 되는 거죠. The square over the period of a revolution 하나만 하면 됩니다. revolution is proportional to the cube라는 건 세제곱이라는 얘기죠. of the semi major axis. semi major axis가 바로 semi major radius A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 피리어드는 보통 이제 타우로 이렇게 쓰죠. 이게 타우의 스퀘어 제곱이 세마 메이저 엑시스 A의 3승에 비례한다. 이게 이제 아주 유명한 법칙이죠. 이 세 번째 법칙이 사실은 많이 거론되는 거죠. 케플러의 제3법칙. 자, 이게 말이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여기 플래닛의 종류에 상관없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M이 있고, 그 다음 여기 이제 플래닛이 이게 M1도 있고, M2도 있고, 수성, 금성, 뭐 이렇게 M3 이렇게 쭉쭉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 다 타원이죠. 타원인데, 여기 이제 메이저 엑시스, 세만 메이저 엑시스 A 값이 다 다르죠. 질량도 다르고요. 근데 요거 이제 M1 예를 들어 여기 이제 수성이고 금성이고 지구고요. 수성, 금성, 지구에 이제 그 A 값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수성의 타원 궤도의 A를 A1이라고 그러고 금성은 A2라고 그러고 또 지구는 A3라고 그러고요.
뭐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수성이 요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타워 1이라 그러고 금성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타워 2라 그러고 지구는 타워 3라 그러면 요 제곱한 것하고 요 놈 제곱하고 요 놈 삼성 세제곱이죠. 세제곱 한 거를 비교했더니 이거 비례상수가 똑같더라는 거예요. 타우 제곱하고 A 삼성의 비례상수가 이꼬로 요 비례상수가 들어가죠. 요 비례상수 뭐 별로 합시다. 비례상수. 요게 요 각 그 저 플래닛들의 고유 상수하고 상관없는 공통된 값이 나온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신기하게도 A가 그렇습니다. B는 그래 세마이 메이저 엑시스를 넣어야지 세마이 마이너 그러니까 AB 중에 A가 긴 거고 B가 짧은 거 아닙니까? 짧은 거 집어넣으면 그렇게 안 돼요. 신기하게 매수만 됩니다. 그런 걸 관측했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뉴턴의 법칙으로부터 유도해가지고 이제 이걸 곧 유도할 겁니다. 지금 아직 유도는 안 했죠. 우리는 이제 유도할 수 있는 모든 말하자면 자료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케플러는 어떻게 알았느냐? 그건 단순하게 데이터를 보고 알은 거죠. 데이터를 가지고 쭉 이제 여러 가지를 조사해 봤겠죠. 뭐 제곱도 해보고 삼성도 해보고 사성 뭐 루트 다 해봤을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요 피리어드 주기를 제곱하고 그 다음에 A 값들 각 그 타원의 A 값 다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A 값들을 삼성의 거를 이렇게 비교했더니 비례상수가 똑같은 거예요. 대단한 거죠. 자, 그거를 이제 발견했다는 게 법칙이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실제로 운동을 이용해 가지고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이용해서 푸른 그 답은 어떻게 되느냐를 같이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이제 그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R 값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고 모든 이제 자료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요. 우리가 찾은 한 예만 한번 봅시다. 어떤 한 플래닛의 경우에 요 거리가 A고요. 요 거리가 B죠. 그리고 이제 요 뭐 이 타원식은 사실 필요 없고 중요한 거는 요 총 면적 얼마입니까? 타원의 면적 공식은 파이 곱하기 요 두 개 곱하면 되죠. 파이 AB입니다. 만약에 이게 원이 돼가지고 AB가 똑같으면 파이 R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타원일 때는 총 면적은 이거고요. 그러면 이 피리어드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아닙니까? 이거는 뭐 하면 됩니까? 총 면적을 파이 AB 총 면적을 바로 면적 속도 S로 나눠주면 되죠. 총 면적 한 바퀴 원 레볼루션 하는 게 한 바퀴 돈 거죠. 그거를 갖다가 면적 속도로 나눠주면은 답이 나온다 이거예요. 자, 총 면적은 파이 AB 됐고요. 파이에다가 A는 그대로 쓰고 B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B 값이 나왔죠. 요 B는 A 곱하기 루트 1 마이너스 엡실론 제곱. 요 A 제곱이 되고 루트 1 마이너스 엡실론 제곱하면은 여기 총 요 분자가 총 면적이고요. 면적 속도 S는 뭐죠? S는 여기 나와 있죠. L 오버 2M이죠. L 오버 2M 요래 써주면 됩니다. 자, 그렇죠? 네. 자, 이제 이 식을 조심스럽게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A하고 엡실론 찾아놨지 않습니까? 자, A 값은 아까 뭐로 나왔습니까? A 값은 여기 찾아놨죠. A 값은 여기 있네, 그죠? K 오버 2E K 오버 2이고요. 엡실론은 B분의 A가 되죠. 따라서 1 빼기 엡실론 제곱은 1 빼기 B 제곱분의 A 제곱이 되고요. 자, 요거를 계속 해주면은 B 제곱분의 B 제곱 빼기 A 제곱이죠. 자, A 제곱이 여기 A 이게 좀 복잡해가지고 일일이 기억하기 쉽지는 않는데
여기 a죠. 2me over l 제곱 b 제곱분의 b 제곱 빼기 루트 b 제곱 더하기 2me over l 제곱이거든요. 요거 세 제곱이지 않습니까? 루트가 없어지 가지고 b 제곱이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b 제곱분의 2me over l 제곱에 마이너스를 해줘야죠. 이렇게 되죠. 루트가 제곱에서 없어지고요. 앞에 b 제곱은 상쇄 되고 마이너스는 남죠. 자, 요거 이제 대입을 해주겠습니다. b 이꼬르 b가 뭐였습니까? 마이너스 mk over l 제곱이고 k는 뭐 나중에 대입하면 되고요. 자, 그걸 대입해주면은 요거 이꼬르 b 제곱이 역수니까 m 제곱 k 제곱에 l 4승에다가 마이너스 해주고 요 참고로 마이너스는 e가 네가티브니까 결국 전체는 포지티브입니다. 2me over l 제곱이 되죠. 자, 이게 이제 복잡해 가지고요. m이 하나 없어지고 l도 없어지고 여기 2가 되죠. 그래주면 여기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배 l 제곱이 over mk 제곱이 됩니까?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자, 여기에 보면 말이죠. 요거를 이용합시다. 요 에너지 대신에 뭡니까? 2배 a분의 k를 대입합니다. 여기. 요걸 대입해 주면은 이꼬르 마이너스 2배 l 제곱에 참고로 k가 네가티브이기 때문에 요 부호 그대로죠. 이 l에다가 mk 제곱 써주고요. 그 다음 에너지 대신에 k 오버 2배 a를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은 마이너스 1이 남고요. 2자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l 제곱도 그대로 남죠. 그 다음에 k가 하나 없어지죠. 오버 mk 됩니까? 자, 봅시다. mk에 마이너스 1에 l 제곱에 mk 그리고 a가 남죠. a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게 뭐냐? 그게 1 마이너스 엡실론 제곱이죠. 1 마이너스 엡실론 제곱이 요겁니다. 참고로 요 라지 k에 마이너스가 있어가지고 요거는 요 흡수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최종적으로 요 타우 이꼬르 요거 아닙니까? 써줍시다. 자, 타우 이꼬르 파이 a 제곱 하고 오버 L 오버 2m이니까 2m은 위로 보내버릴까요? 2m 위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루트 수를 잘했는데 여기 루트죠. 그러다가 마이너스 L 제곱 오버 잠깐만요. 여기 이제 루트가 필요하죠. 여기에 요게 요거니까 아니 루트를 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L 제곱 오버 MKA에는 루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 이제 대입을 쭉 해줍시다. 해주면은 파이 A 제곱 2M 오버 L에다가 요 마이너스 1하고 K 이제 저 K에다가 L 제곱 써주고 MA 해주고요. 요거 K에다가 이제 그걸 대입하겠습니다. 마이너스 라지 G, 라지 M, 스몰 m이죠. 루트가 들어가죠. 2분의 1. 자, 이제 마이너스가 없어졌죠. 여기 이제 L 제곱하고 L이 없어지죠. 이렇게 루트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2배 M 파이 A 제곱이 들어가고
그다음 a의 루트가 들어가니까 a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1 over g의 m이 들어가고 루트가 들어가고 m 제곱에 2분의 1이니까 m이 하나 있죠. m이 이렇게 없어집니다. 해주면은 2파이 over 루트 g의 라지 m이 됩니까? 되고 그다음 a의 2분의 3승이 되죠. a의 2분의 3승이 된다. 자, 이제 양변을 제곱합니다. 타우 제곱 이꼬르 2파이의 제곱 over gm이 되고요. 그다음 a의 3승이 되죠. 이게 바로 파이널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여기 타우 제곱이라는 게 바로 이제 피리어드의 제곱이고요. a 3승하는 게 바로 이제 장축이죠. 세마이 메이저 엑시스의 3승이고, 그다음 요 비례상수를 가만 보시면요, 요거는 요 M1, M2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죠. 오로지 센터에 해당되는 라지 M에만 의존하죠. 이 M은 다 공유하니까. 그래서 이 비례상수가 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 행성들한테는 이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케플러의 제3법칙에 해당되는 관측 내용이고,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한 거는 이제 실제로 뉴턴의 운동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유도한 그 식을 이용해서 타우 제곱하고 a 삼성을 비교해 봤더니 비례상수가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라지 m에만 의존한다는 얘기는 각 개별적인 플래닛들의 속성하고는 상관없는 숫자가 나왔죠. 이게 동그란 게. 요걸 만약에 A 대신에 B로 썼다면 여기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묘하게도 여기 이제 관측 내용에 보면은 세마이 메이저 엑시스라고 딱 돼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아주 이 관측 내용의 분석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그 중에 딱 필요한 것만 잘 골랐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엘립스, 즉 타원일 때 이제 우리 결과에 대한 거를 적용한 거고요. 시간이 어중간 내가 오늘은 요거로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스캐터링하고 관계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 스캐터링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식이 좀 복잡합니다. 물론 뭐 오늘 이것도 복잡하긴 했는데, 그래도 비교적 스캐터링하고 비교했을 때는 조금 뭐 이해하기 수월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러더포드의 공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러더포드 공식.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